그때는 양호했죠. 오히려 일단은 양호했구나.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어쨌든 친노가 다 부활했고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도 뭐 그 이전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미 여론조사에선 달라져 있었지만 국민들은 인식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달라진 걸로 나왔고 해서 그 많이 그때는 좋아진 분위기였고 또 뭐 이광재, 안희정, 한명숙, 뭐 정세균 너무나 그 좋은 친노들이 질비했었고 인재도 많았고 그때는 그리고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부인이 돈 받은 것도 부끄러워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국민에게 사과를 했고 한 그런 점에서 그 친노가 또 패족이란 말도 썼었고 그래서 반성도 했고 지금처럼 이렇게 염치와 상식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친노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희망을 줘서 사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 2012년에 더 잘할 수는 있었지만 뭐 그러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렇게 정말 간절하진 않았어요. 뭐 국민의 명령을 하면서 민주당을 다시 더 잘 살려야 되겠다라고는 했지만은 국민의 명령 때문에 더 잘 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의 명령을 해서 저로서는 이 좌파 정당 그 통합진보당하고 거리를 두게 다 명분을 쌓고 했는데 결국은 그 낙검수로 인해서 메인 공약이 주요 공약이 한미 FTA 뭐 재수정으로 이상하게 가는 바람에 또 막 1대1 단일화하고 막 통 크게 양보하고 그 통합 저기 진보당에 게다가 동부연합 사건 터지고 막 이래서 결과는 별로 그 좋지 않았지만 총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은 그때 지금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혐오감은 없었다 민주당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그때가 지금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핵심 지지층은 적었어요. 예, 하여튼 친노가 나오면은 뭐 한 35%, 안 나오면 25%였어요. 그럴 정도로 그 정당 재연합이 그때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와서 사실 고정값은 지금이 더 높아요. 한 35, 35 양쪽 정당. 거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고정 지지자는 더 많아졌어요. 그때보다. 근데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는 이탈한 사람들이 정치 고관여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중도층은 정치 저관여층이 많고 고관여층은 좀 조금이에요. 사실 스윙 보터들, 이렇게 이당 저당 다니는 투표권자들. 근데 민주당 지지자 중에 고관여자들 또 고학력자들이 많이 이탈했어요. 그 혐오가 싫어서. 어쨌든 지지도는 그때보다 많이 평소 지지도는 올라와 있지만 이 이탈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면 이들은 혐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상식을 저버렸다고 생각했고 그때 민주당은 비록 약하지만 너 우리가 밀어줄게. 창대하게 가봐. 이런 희망의 민주당이었고 그러니까 전체 지지도상으로는 지금이 더 높은데 왜 그러지? 왜 위기라 그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지도면은 총선하면 우리가 이겨 하는 분들도 많대요. 실제 출입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제 눈에는 이게 훨씬 위험해 보인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때보다 제가 훨씬 더 절박하게 책을 쓸 수밖에 없던 게 그때는 뭐 제가 책을 써도 누가 읽나요? 그 자극적으로 안 쓰니까 안 읽죠. 이 책은 제가 제목부터 소제목까지 상당히 많이 자극적으로 썼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읽어서 변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민주당에게. 적이 없어진 거예요. 보수가 괴멸됐는데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꼭 외부의 적을 찾아서 공격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그 민주당 당원들의 멘탈리티, 그 국민은 이렇게 변했어요. 보수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민주당에 힘 다 실어줬어. 이제 180석 가지고 얼마나 잘하나 봐야지 하는데 민주당 당원들은 탄핵 과정에서 자기네가 탄핵도 만들고 문재인도 대통령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과도한 효능감을 맛보면요. 나르시스트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기애가 강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한 몇백 명 모이면 의원도 그냥 보낼 수 있겠네 하는 자만심이 생긴 거죠. 왜냐면 권리당원 투표가 공천에 굉장히 중요해졌으니까. 그래서 금태섭도 날리고 그 김혜영도 날리고 날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잘못된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늘 그 강성 당원들이 당 게시판에서도 SNS에서도 과잉 대표되니까 사실 제가 SNS에서 이렇게 패친들하고 좋아요 받고 댓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만 보면요, 저 이 책 못 써요. 저 맞아 죽을 거 어디서 테러 당할지 몰라서 이 책 못 써요. 강성 당원만 생각하면. 근데 저는 이분들이 정말 국소적인 여론일 뿐이지 전체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 제가 여론 전문가로서의 확신이 있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과대 대표되는 걸 막거나 이분들이 이성을 찾기 전에는 민주당은 집권하기 어렵겠다. 노사모와 문파와 후기 문파와 초기 문파와 후기 문파와 이재명 지지자들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를 다 들어가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지 몰라요. 소수 있을지 몰라도 그 성향은 매우 다르다. 근데 후기 문파와 이재명 지지자의 특징은 파퓰리스트라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그러면은 그 문 대통령은 본인이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파퓰리스트 지지자를 관리할 수 없어요. 그 원칙을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좀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호소를 하잖아요. 그 공격하지 마라. 같은 당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당끼리 공격해서 분열을 부추겨서 뭐가 좋냐고요. 근데 맨날 수박 깨기 하거든요. 그러면 수박 깨기 한다는 말은 그 뭐 이낙연 지지자는 다 나가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제 말이 이낙연 당대표 몇 개월 했는데 아니 민주당을 그러면은 이해찬은 당대표를 2년 했고 이낙연 당대표 몇 개월 했는데 사실 이재명 당대표 기간이 더 길었던 거 아닌가요? 1년 지났으면. 근데 뭘 그렇게 이낙연이 잘못했냐. 모든 이유가 이낙연 때문이래요. 굉장히 비이성적인 거죠. 이런 사람들에 휘둘리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러면 왜 싸우냐. 나가라 들어가라. 당권 때문에 공천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 공천권이에요. 핵심은 총선 1년 앞두고. 그러면 이 공천권을 이재명을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권리당원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 2004년, 2016년도 사실 패할 줄 알았다가 일당됐잖아요. 그럼 2004년과 2016년의 공천권의 핵심은 뭐냐? 상향식 공천이었고 국민 100% 예비 경선이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바꾸면 돼요. 권리당원을 통해서 그 좋아하시는 권리당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거 선거 그 공천 제도를 바꾸면요. 사실 당대표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플랜 B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당이 되면 신당이 만들어질 거고 이 신당은 과거 같은 신당이 아니라 그 양당 보수 진보가 손을 잡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을 잡는 그 신당이 될 때 이 파괴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첫째, 민주당 혁신이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좋은데 자기 측근들, 자기 지지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출마할 때 보면요. 측근의 의견을 외면할 수 없어서 출마해요.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의사결정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되는 게 인간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역순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거기서 반명들로 이미 찍힌 사람들, 수박 명단에 오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있어도 죽고 나와도 죽어요. 그럼 일단 나와보지 않을까요? 명분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국힘을 보세요. 민주당이 혁신을 안 하면 국힘도 혁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혁신할 거면 지금 이렇게 김기현 체제를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도는 올라도요. 국힘 지지도는 안 올라요. 윤 대통령은 정책으로 지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근데 국힘은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지지도가 반영은 되겠지만 45%도 어림없어요. 사실 국힘이 잘하려면. 그렇게 되면은 국힘도 어려울 거다. 그리고 국힘에 대해서 이미 좀 실망한 20, 30대들이 지금 이탈해서 이미 국힘 지지도가 낮아진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양쪽 당이 지금 상태로 간다. 옛날 같으면 당연히 지금 상태로 갔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국힘에게 유리하다는 걸 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친명 체제를 구축하는 한 우리가 뭐 여당이 아닌데 꼭 과반수 될 필요 뭐 있냐? 이러고 가는 거죠.
저는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점쟁이가 아니라 이제 전문가니까 확률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딱 이렇게 된다. 이거는 점쟁이가 하는 거고 저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나름 내 개혁을 다 개혁이라고 생각하죠. 대통령은 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 손발이 될 사람이 국회에 좀 가줘야겠다라고 공천 명단이 이렇게 있으면 또 그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생각한다면 물갈이 좀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은 뭐 비례든 뭐 그 원외든 뭐 물갈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나오고 싶죠. 그러니까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하면 미리 나와서 신당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명분이라도 갖죠. 아, 내가 이 양당 정치의 혐오를 느껴서 이 새로운 정당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